자, 과학과 전쟁 10주차 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문가 인터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목을 위해서 계룡시에 있는 육해공군본부까지 와서 전문가와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내용이 그 나폴레옹 전쟁 후미로부터 1차 및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요와 그리고 전투 사례, 또 거기에 파생된 여러 가지 군사 과학 기술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를 해주실 우리 육군본부의 전문가이신 신치범 중령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잘 모를 텐데 네. 간단하게 우리 신중령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아미타이거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치범 중령입니다. 저희 육군에서는 첨단과 기술군으로 군사혁신한 미래 육군의 상징이자 4세대 이상 지상 전투체계로 무장한 미래 지상군 부대를 뜻하는 육군의 대표 브랜드 아미타이거를 설계하고 이것을 현실화 추진하는 실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육군에서는 2040년까지 사단급 이하 모든 전술 제대를 아미타이거로 군사혁신한다는 담대한 꿈을 갖고 이 꿈 실현을 위해서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이렇게 저희들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같이 좀 동참해 주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동참해 주시면 현실화의 꿈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사실 우리 신중령님은 예전에 제가 그 현역에 있을 때 그동안 이제 근무연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그 기획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젠틀하시면서도 스마트했던 느낌이 있는데 아주 적정한 자리여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아미타이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미타이거가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육군 호랑이지 않습니까? 육군 호랑이. 굉장히 아주 참 멋진 용어인데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 입구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연구했던 4차 산업혁명과 결부된 어떤 미래전의 운영과 무기체계를 접목시켜서 첨단으로 나가자 이런 그 저희 연구 내용과 좀 굉장히 상통한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좀 그런 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근무연을 말씀하셨는데 홍천에서 근무할 때 참 다양한 그런 인사이트를 주셨고 그 당시에도 이제 군사적 식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카데믹한 그런 가르침도 주셔서 군사적이고 학술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또 저의 그런 경험들을 갖다가 소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미타이거 말씀하셨는데 아미타이거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육군의 호랑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타이거가 다 대문자입니다. 그렇죠. 약을 하는 겁니다. 아미타이거. 예. 그래서 T가 트랜스포머티브, I가 이노베이션, G가 그라운드 폴시스, 그 다음에 E부터는 쭉 이게 있는데 enhanc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즉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군사혁신한 지상군 부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아미타이거라는 것은 날쌔고 용감한 호랑이의 그런 기운을 뜻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그러한 무기체계로 구현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기동화, 네트워크화, 진흥화된 부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보병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걷기만 하는 그런 보병이었는데 차량용 장갑차에도 타고 지상에서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차에 타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도 이제 드론이 이제 수송용 드론으로 수송용 드론으로 이제 드론으로도 가고 더 이제 먼 미래가 되면은 jet팩이라든지 플라잉보드 그런 것들을 갖다 타고 또 이제 가기도 하고 입체적 기동화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기동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투 플랫폼과 전투 플랫폼
사람과 전투 플랫폼, 모든 개체가 다 연결된다는 거. 그게 이제 네트워크화의 핵심적인 개념이고, 지금 이제 그저께 누르요가 발사가 됐지만, 앞으로 저희가 위성통신까지 가능하면, 지상, 공중, 위성통신까지 가능하면 그런 네트워크화도 그렇죠. 예,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화라는 것은 이제 뭐 잘 아시듯이 AI를 접목한다는 건데, 이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기 체계 자체를 AI화 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의사 결정을 갖다가 하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AI 참모 역할을 갖다가 하면서 의사 결정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학습하고 있는 그 네. 과학과 전쟁 이것도 굉장히 상생하고 그렇습니다. 미래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접해야 될 그런 네.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목의 내용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제 주제가 이제 나폴레옹 전쟁, 네. 1차 대전, 2차 대전입니다. 나폴레옹 전쟁하고 과학기술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의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이제 서울사이버대에서 국방기술과 군사전략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연극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다. 그렇죠. 나폴레옹 전쟁도 그렇게 설명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군사적 천재였지만, 더 군사적 천재로서 위대한 게 뭐냐면, 율리시스 카이사르라든지, 뭐, 한니발이라든지, 알렉산더 대왕 같은 분들을 갖다가 추앙하면서 담고자 했고, 또한 그 스웨덴의 구스타브 아돌프라고 있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를 또 추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전투 기술을 활용했지만 화약 혁명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꿰뚫고 군사 혁명을 갖다가 접목한 게 바로 구스타프 아돌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추앙을 하고 담고자 했던 게 이제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화약 혁명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화약혁명이라는 게 한 17세기, 16세기 그 어간에 이제 발생된 건데,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모습이 그 14세기에 이제 보병혁명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이제 뭐 파이크병이라든지, 그렇죠. 영국의 그 장궁병, 그러니까 이제 큰 창을 가지고 이제 말탄 기사들을 갖다가 이제 제압하기 시작했던 그 보병혁명.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에 나타났던 게 이제 포병혁명.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포혁명이라든지 여러 혁명들이 이제 그렇죠.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해군이 에스파냐의 그런 무적 함대도 괴멸시킨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이러한 그런 군사 혁명들을 갖다가 완전히 총집합해서 이렇게 이제 발휘했던 게 구스타프 아돌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화약혁명까지 이제 잘 이렇게 접목을 해서 둔중해주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렇게 좀 느릿느릿한 그런 군의 공격력이라든지 기동성을 이제 불어넣은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이제 흡수해서 화약혁명의 그런 이제 포병부대라든지 여러 또 기동력도 이렇게 발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위대한 거는 이제 지속지원의 그런 중요성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에 군수창고도 이렇게 설비해서 활용했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접목을 해서 이렇게 활용했던 게 바로 나폴레옹이었다. 즉, 모든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군사혁명들의 본질을 잘 꿰뚫고 그것을 융복합시켜서 군사적 천재로서 성화시킨 게 바로 나폴레옹이었고, 나폴레옹 전쟁은 이 과학과 이 전쟁의 이 관계를 갖다가 떼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 과목에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 early adapter,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early adapter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이제 early adapter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거죠. 스마트 기기를 많이 활용하시는 걸 제가 군 생활하실 때도 봤는데, 이게 early adapter라는 요것도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 이점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스마트폰 지금 뭐 20를 쓰다가 22가 나왔는데 20만 쓰고 있으면 이제 이게 early adapter로서의 그런 이점이 사라지듯이, 이런 것도 이제
전쟁하고 과학에 있어가지고 똑같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과학혁명이라든지 군사혁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 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까지 국방개혁 2.0을 해왔는데 요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국방혁신 4.0을 군사혁신 거기까지. 차원에서 예, 지금 가열차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제2창군 수준에서 이제 군 자체를 갖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 AI 강군으로 만들겠다라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육군에서 지금 아미타이거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나의 파트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나폴레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흔히 뭐 나폴레옹을 군사 천재다. 네. 그래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기여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따지다 보니까 네. 그 지금 학습하는 내용을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전까지 발달했던 군사과학기술을 완전히 종합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전쟁에 가장 최적화되게 변화시킨 천재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1차 대전까지 또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 그 나폴레옹이 발전시킨 어떤 그런 내용들이 발전하면서 추가된 게 뭐냐면 이제 대량 생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다음 규격화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대량 살육을 하는데 여건이 마련된 것이죠. 네. 그 결과로 이제 1차 대전이 발생했는데 네. 그래서 1차 대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근대가 마무리는 그 시기에 발생했고 그다음 2차 대전까지 연결하면 2차 대전은 현대가 시작되는 그 발달이 됐다고 이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차 대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평가를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신주님께서는.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과학기술의 흐름에 따라서 전쟁이 이제 좀 더 고도화되고 더 사육도 많이 발전이 이제 더 또 이렇게 양이 많아지기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철도라든지 전기선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계혁명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1차 산업혁명의 그런 좋은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1차 세계대전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지상전, 해전, 총력전 관점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상전 관점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그 템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다리로만 했던 게 철도로도 이제 수송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기동력을 갖다가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는 거죠. 즉 다양한 그런 이제 부대들을 갖다가 빨리 멀리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지상에 있어 가지고의 수단을 확보해서 기동력을 높일 수가 있었다. 지상에 있어 가지고의 다양한 그런 이제 그 전투원들이 더 빨리 더 먼 데까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그 기동을 갖다가 이제 그 용이하게 했다는 그런 측면이 지상전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그 여러 그 말씀하셨듯이 대량 생산된 그런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군대의 그런 규모도 더 크게 이렇게 이제 가지고 그렇죠. 시민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걸 종합하면은 지상전에 있어 가지고는 더 많은 부대들을 갖다가 1차 산업혁명 결과로 인해서 운용을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그 커진 그런 부대들을 갖다가 철도라든지 다양한 그런 수단을 통해서 더 빠르게 전장터로 보낼 수 있었다. 전쟁의 템포를 더 높일 수 있었다라는 측면을 갖다가 지상전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전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멀리 보내는 그런 포병혁명들, 함포혁명, 함포 기술들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그렇죠. 가장 크게 그 전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이제 목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왜 대포를 갖다가 쏘면은 목선은 바로 그냥 가라앉고 이렇게 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철갑을 통해서 이제 전기선이 이제 나오게 됐다. 즉 그 함포 기술이라든지 멀리 보내는 이 대포 기술을 갖다가 해전에서는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그 해상 즉 물 위에서만 이렇게 이제 배들 싸움밖에 없었는데 그때부터 1차 대전부터 나온 게 이제 수중 무기들.
어뢰라든지 잠수함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수중전까지 나타나게 됐다. 그러니까 해상에서는 기본적인 그런 그 플랫폼 자체가 목선에서 이제 철갑을 가진 그런 전기선으로 바뀌었고, 수중에서는 어뢰라든지 잠수함까지 같이 이렇게 이제 전쟁 양상을 바꾸게 됐다. 그리고 이제 총력전 측면에서 이제 세 번째 측면에서 보면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기술이라는 그렇죠.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군대도 이렇게 더 크게 하고 군대를 더 첨단화 시키는 것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군인들을 더 많이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옆에 있는 그런 국민들까지 살려할 수 있는 이 살육 무기로도 치명률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군대를 더 첨단화시키고 과학화시키는 그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 그 어두운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공격력 때문에 우리한테 비극을 갖다가 불러오기도 한 게 바로 이제 그 총력전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극명하게 나타난 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부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총력전 개념이 등장해서 많은 병력이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장점은 있었지만 대량 살상 무기가 등장하면 또 그만큼 많은 인명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 현대전의 개념에서 보면 너무 무모하다 할 정도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쌓이고 또 그 당시에 패전국이 됐던 독일이 이제 뭐랄까요, 항공력, 그다음 잠수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치중하고 또 지상의 전차 이런 걸 발전시키면서 이제 2차 대전이 발생해가지고 좀 현대전과 거의 유사해지는 이런 식의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2차 대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학생들 여러분들도 이제 뭐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독일의 전격전이잖아요. 교수님께서도 뭐 전격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잘 해 주셨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독일의 전격전 하나만 두고 이렇게 봐도 완전히 이제 확연하게 이제 전쟁 양상이 바뀐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지상에서 전투하는 거, 공중에서 일부 이렇게 이제 전투하는 거, 그 다음에 바다에서 전투하는 거, 이게 다 따로따로 했는데, 정적전부터는 이제 융복합전이 이제 된 거죠. 지상에서, 탱크라든지 장갑차가 이렇게 이제 전투를 하고, 공중에서 이제 항공기가 전투를 하고, 이것을 이제 무전기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해상에서는 함포도 이제 사격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융복합전, 연합작전이 이제 시작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하나에도 이제 1차 그 세계대전하고는 완전히 이제 확연하게 다르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전차 같은 경우에도 1차 세계대전 때 생겼지만은 그때 이제 활용한 게 아니라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말 그대로 이제 잘 그 장점을 활용해가지고 기동력으로 이제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일부 이제 장갑차도 이제 생겼고, 기동 속도가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도로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차라는 게 이 궤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산악 지역도 다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수단이 이제 된 거고, 그리고 이제 항공기가 이제 발달하면서 지상에 이렇게 이제 전투를 하면은 캐스라고 해가지고 근접 항공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근접 항공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해서 이제 그래서 지상 전투를 하면서 공중에서는 이제 근접 항공 지원을 하고, 이것들을 갖다가 가능하게 이제 무전기로 이제 텔레스콥도 이제 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해전하고 있는 이런 그 함포 사격하는 것들이 일부 이제 해안가 근처에 있는 그런 지상 부대에 대해서는 함포 사격으로 이제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가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당연히 이제 참모본부라든지 여러 그 전쟁 기획하는 사람들은 바로 실시간 때 이제 기획을 해서 그 전신 텔레스콥 통해 가지고 바로 보내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양상들을 갖다가 과학 기술들이 더 이렇게 진화시키고 발전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현역으로 계시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군사 작전면이라든지 전쟁에 관련된 이런 면을 이제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현대 문명이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통신 발달에 따른 뭐 인터넷이 발달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암호 해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발달했다든지 그다음 공중전을 또 잘해야 되니까 제트 엔진이 개발되면서 항공기 쪽에 발전을 유도해 가지고 여객기가 또 이제 공중 지금은 뭐 전 세계 하나의 이 지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뭐 얼마 전에 우리가 로켓도 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히틀러가 V2 로켓이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이게 로켓도 쏘고 이제 그 우주도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시작한 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또 미래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근무하시고 연구하시는 것이 주로 이제 우리 이 군 쪽의 미래를 담당하시니까 현대까지 이렇게 예상했을 때 미래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좀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네, 교수님.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말씀하셨듯이 육군과 국방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래 전쟁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미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 비전 2050이 2050년도를 상정하고 있고 육군 비전 2050도 동일한 그런 스코프로 30년 후에 미래 전쟁을 양상을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이듯이 이제 회색지대 전쟁 분쟁이 될 거다. 즉 전시와 평시, 전투원과 비전투원 이 경계가 이제 모호해진다는 거죠. 앞으로의 전쟁은 더더욱이나 그런 쪽이 이제 많이 회색이라는 게 검은색, 하얀색 그 중간에 있는 그레이존, 그런 쪽으로 이제 미래 전쟁을 갈 거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그 로봇이라든지 나노 기술도 말씀하셨지만 자유무기 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이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로봇 기술이 이제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 그러한 유무인 복합된 그런 형태로 전쟁의 양상이 나타날 거다. 즉 로봇도 전투를 하고 인간 전투원도 하고 로봇 전투원, 인간 전투원이 융복합돼서 기본적으로 전장을 갖다가 이제 구성을 할 거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은 자율무기 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전쟁이 이제 진화할 거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선형, 그러니까 비선형 비대칭전으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의 전쟁은 나타날 거다. 여태까지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든 2차 세계대전이든 공격하는 쪽이 있고 방어하는 쪽이 있고 선을 어떻게 보면 이루어서 이렇게 이제 전선이 이제 나타나고 일부 이렇게 이제 후방 지역에서 이제 그 비선형적인 그런 요소도 이제 오해로 활동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그런 선형 작전이었는데 앞으로는 선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을 수 없고 선을 갖다가 나타날 수 없을 정도로 필요한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분산돼서 이제 전투를 할 거다. 비선형 분산 전투를 할 거다. 그 다음에 대칭적으로 즉 뭐 공격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의 그런 전투력이 있다 그러면 방어도 뭐 10의 전투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이렇게 이제 그 로켓을 쏘면 방어하는 쪽도 로켓을 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비대칭적으로 나의 그런 강점을 갖다가 최적화시키고 적의 강점은 이제 최대한 그런 약화시키면서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우리가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피실격허의 그런 전쟁 양상이 앞으로 더 격화될 거다. 다양하게 이제 무기적인 측면, 수단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 영역적인 그런 측면, 시간적인 그런 측면 포함해서 모든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비대칭적 요소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전쟁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은 예상하고 그런 양상을 갖다가 저 개인적으로도 전명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요. 이번에 10주차 3차 시습이죠. 우리 이제 참 오기 힘든 계룡대 육해공군본부에 와서 미래전의 전문가이신 신치범 중령님을 모시고 여러분 또 의미 있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현역으로 계시다 보니까 주로 이제 군 운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또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관련된 그 내용 또 미래에 관련된 것을 또 여러분이 학습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신치범 중령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뵈서 계속 관련된 2차 대전 이후에 관련된 과학기술과 전쟁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